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완전히 윤석열, 김용현, 김건희 계엄 선포해서죠. 얘네들은 다 감옥에 갈 겁니다. 셋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횡재한 게 아까도 말했죠. 푼수짓거리한 김문수죠. 이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봐요. 이름이 이게 김푼수, 문수인데 푼수가 됐잖아요. 아니 대통령 선거하는데 자기 딸이 이쁘면 제 딸 이쁘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지. 왜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여동생 옛날에 그 가족의 그 비극적인 그거 죽은 거 사망한 거 그런 거를 왜 끼어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우리 딸은 살았으니까 우리 딸이 행복하죠? 인간이 본성이 굉장히 잘못돼 먹은 거야 얘는요. 교육이 잘못된 건지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건지 뭐 집안 교육이 잘못된 건가? 근데 나이가 70 몇 살 되면은 자기가 살면서 자식도 키우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은 본인이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야. 내 딸 자랑하기 위해서 남의 집 불행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어디 그따위 짓이 있어. 굉장히 모자란 거지. 푼수 짓거리지. 그게 김문수가 이 짓거리 하니까 이재명이가 횡재를 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거기다가 여기 이 여자 설란영. 뭐라 그래? 저는 이쁘고 부드러운 여자예요. 저는 이쁘고 부드러운 여자예요. 부드럽고 이뻐요. 부드럽고 이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왜 해? 부드럽고 이쁜 사람이 저 말 한마디 하고서는 그 다음에 못 나오잖아. 또 어떻게 부부가 둘 다 푼수야. 그 얘기를 뭐하러 해? 뭐 이쁘고 얘네들은 누구한테 칭찬을 못 받았나 봐.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열등의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 딸을 추켜 세우는 거야. 남의 딸을 짓밟고 내 딸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를 자꾸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게 그게 열등감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쁘고 부드러운 여자예요. 누가 뭐라 그랬어? 누가 너 보러 뭐라 그랬냐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거야. 이런 푼수 떼가리들이 나오니까.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뭐 네가 대통령 후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 엎치락 뒤치락 했죠. 이것들요. 이것도 이거 법에 어긋난 거야. 한덕수가 새벽 3시에 그 30 몇 개나 되는 문서를 그 서류를 갖다가 작성해 가지고 1시간 내로 딱 접수시킨다라는 거는 벌써 한덕수가 그 권성동 권영세하고 짜고 사기질을 친 거지. 이것도 이거 조사 받아야 돼요. 이런 거 다 지금 부정선거 하는데 국힘당부터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 이 새끼들부터 부정선거가 너무 많아. 이것들도. 뭘 맨날 민주당도 하겠지. 응? 안 하는 놈들이 어디서 다 하고 싶겠지. 근데 국힘당부터 잡아봐. 니들 거부터. 니들 집안부터 깨끗하게 치우고 임마. 남의 집안이 뭐가 더럽니 많이 좀 얘기해봐. 보수라는 것들이 보수답지를 못해. 뭐가 보수인지 보수다운 행동을 안 해. 무슨 양아치 새끼들 모아놓은 건지 깡패 새끼들 모아놓은 건지 하는 짓들이 얘네들 다 이 새끼 한독수 이게 뭐 다 서울대 나온 애들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것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양아치 새끼들 하는 것보다 더 저질이야. 그러니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젓가락 이준석. 얘는 뭔데 젓가락 얘기를 해. 얘가 젓가락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얘는 지금 자기가 득표율 10% 넘기려고 했는데 10%못 얻었어요. 8%. 완전히 망했죠. 예. 얘 한 20억 원, 얘 이제 손해봤어. 20억 원. 얘 재산이 15억 원이잖아요. 근데 20억 원 이제 토해내게 생겼어요. 20억 원을. 20억 원짜리 젓가락을 쓰는 이준석. 이준석이 젓가락 얘기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아주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왔지. 국힘당이라는 데가 이게 근본이 싸가지가 없는 데죠. 완전히 얘네들은 양아치 정당이야. 그냥 양아치야. 보수라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에 2000 이회창이 때, 김영삼 이회창이 때, 그러니까는 1993년도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나오실 때, 그때 이회창 그 당이 인기가 없고, 뭐 막 민주당한테 개 처발릴 것 같으니까 이회창이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첫 번째 정치인의 인생을 시작하죠.
이회창이가 박근혜 대통령님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회창 선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다녔죠. 이회창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하러 다니는데 이회창이는 당 대표라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도 안 도와주고 뭐 떨어지던가 말던가 이랬잖아. 이회창이가 도와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기 시작한 게 이회창이 1992년도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은 뭐만 하면은 조금만 힘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무슨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다 망해가는 당 또 살려놓으면은 또 뒤통수 치고 또 다 망해가는 거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그 뭐 천막 당사 이런 걸로 또 살려주면은 또 지들 배떼지만 부르면 이 새끼들 뒤통수 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공천학살, 친박 공천학살 그래서 또 배신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선거 때마다 다 죽어가는 보수정당 살려가지고 끌고 오면 배떼지만 편했다 하면 이놈 새끼들이 늘 배신 때려. 그러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때 이제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이제 막 하시고 너무 그 무역 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그렇게 돈을 잘 벌 때가 없었고 공무원들도 너무 하는 게 재밌었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시니까 자기네들 두뇌를 써서 공무원들도 아주 열심히 하던 시절. 그래서 2015년 12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누리당이 200석을 얻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잘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선거를 앞두고 김무성이가 꼬장을 부리고 도장 들고 나르샤 일부러 자살 공천 파동을 일부러 자살 공천 파동을 벌인 거예요. 선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적어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때 좋거든.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못 시키거든. 그래서 그 전에 새누리당이 152석이었는데 김무성이가 난장질을 치고 뻘짓을 하면서 30석이 날라갔어. 122석으로 줄어들었어. 이래서 이렇게 수를 줄이고 이제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원들을 민주당이 당선 많이 되도록 일부러 저짓을 저때부터 한 것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했죠.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문수, 윤석열, 한동훈 이것들이 증거조작 사기 탄핵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이 당선됐죠. 문재인 당선을 누가 시켜줬어요?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김문수, 윤석열, 한동훈이. 이번에 이재명 당선을 누가 시켜줘요? 윤석열, 권성동, 김무성, 김문수 이것들이 또 맨날 국힘당 놈들이 문재인도 당선시켜주고 이재명도 당선시켜주고 이것들이 하는 짓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홍준표가 당 대표였는데 대패했지. 대패. 완전히 대패했어. 홍준표는 이거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을 시켰죠. 강제 출당. 박근혜가 있으면 선거에서 떨어져. 박근혜가 있으면 선거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이 짓을 해 결국은 졌어. 홍준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미국으로 도망갔죠. 지 아들이 있는 대로. 홍준표가 당대표에서 선거 치러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선거만 치렀다면 말아먹었습니다. 지가 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뭐 하와이 가가지고 뭐 김문수에게 훈수 두고 하는데 예전에 홍준표가 당대표하면서 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둥이만 터는 거지 저놈은요. 2020년 4.15 부정선거 우리가 기억하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그때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국힘당이 대패를 하죠.
103석으로 쪼그라들죠. 민주당은 180석을 먹죠. 이때 당 대표 역할을 한 게 황교안인데 그 선거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11시 반인가 집구석으로 도망쳐 가가지고 1년 6개월을 집구석에서 입 쳐닫고 살고 있다가 1년 뒤에 나와서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죠. 부정선거를 외쳐야 되는 게 2020년 4.15 그때 딱 선거 결과 발표하는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부정선거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귀 닫고 도망가 있던 황교안이가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별명이 교활하다고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의자 하나도 안 넣어주는 잔인무도한 놈. 아주 사악하고 아주 졸렬하고 아주 인간이 비겁한 놈. 그게 황교안이죠. 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님이 살려놓은 놈들. 황교안도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국무총리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민들 인기를 얻은 놈 아니에요? 황교안이가 무슨 수로 그런 자리 갔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훌륭한 사람 밑에 있으니까 황교안이도 괜찮겠지라고 봐준 거죠. 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황교안이 표도 안 나오고 완전히 개 똥구녕이 됐죠. 실력도 하나도 없는 홍준표 무슨 김무성 이런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술 처먹고 지들이 다인 줄 알고 국민 앞에 나오면은 다 개 족밥도 아닌 새끼들이 말이죠. 지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껄렁껄렁대고 몰고 다니면서 선거만 했다 하면 다 줘. 얘네들은 다 줘. 이기는 적이 없어. 맨날 선거 끝나고 나면 황교안도 도망가고 홍준표도 도망가고 맨날 미국 가. 선거만 끝났다 하면. 2024년 작년에 국회 총선했는데 또 다 망했죠. 다 말아먹었죠. 민주당 175석.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윤석열 3년이 몰락하는 거죠. 6월 3일 어저께 보궐의 대통령 선거 때 대한민국 역대 최대 표 차이로 김문수 망했죠. 아니 도대체가 뭐 한 거야 3년 동안. 윤석열 3년 동안 여러분 뭐 했나요? 예전에 3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해요. 이재명이 되면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 역적인 줄 알지만은 윤석열이를 찍어야 돼요. 이래서 윤석열이를 찍어줬죠. 3년 동안 윤석열이 뭘 했나요? 3년 동안 윤석열이가 이재명 구속시켰어요? 문재인 구속시켰어요? 3년 전에 선거할 때 많은 사람들 꼬셨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 구속시킬지도 몰라.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은 이재명 구속시킬지도 몰라. 3년 동안 새빨간 거짓말로 사기쳐고 밥 먹고 똥 싼 게 윤석열이죠. 그런데도 그걸 보고서 윤석열 만세하다가 지금 다 망한 거죠.